안녕하세요. 2019년 경찰 형법 2차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문제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찰 시험 지금까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의료법에서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 수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보다 늘어난 거죠, 시행령이. 그럼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맞고요. 2번,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죠. 이 공소시효는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청소년 보호법에 풍기를 물러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문구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명확성 위반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명확성 위반인 것만 몇 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한 거죠. 됐고요.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4번.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위시와 재판시법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이 되면 어떤 거래요? 가장 경한 거죠. 가장 최근에 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맞죠? 3번.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죄를 범한 경우 행위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형법 6조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원래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뭐야? 그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에서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속지주의, 속인주의 적용 못하니까 뭐로 가냐면 보호주의로 가야 되는데 보호주의는 5조가 있고 6조가 있어요. 그럼 사기는 6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제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될 때는 처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형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형법은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쉬운데 해설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인데 3번.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형.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약간 문제를 어떻게든 좀 어렵게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받고 있다. 맞죠? 내가 뭐요? 만약에 앞에 행위가 없었다면 뒤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인과관계 인정하는 게 조건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버지가 걔를 안 낳았으면은 걔가 안 죽였겠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너무 늘어나 비판받고 있죠. 그 다음에 사대질 했어요. 사대질은 넘어졌을 때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폭행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3번이 너무 길죠. 그럼 4번부터 봅시다. 그렇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는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해서 연달아 부닥쳤어요. 그렇죠? 이거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 대표적인 판례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모든 판례를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3번.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건 맞죠? 그렇죠?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어요. 근데 신호등이 바뀌었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가 안 되거나 위험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했어요. 그럼 이건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고. 이런 문제를 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의 착오를 배웠는데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지문은 2개네요. 2개만 고르면 되네요.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형법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의 착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돼 있다. 오롯이란 말이 처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담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 구성 요건을 있는데 못 봤으면 그걸 사실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3조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특별히 중환제는 때는 사실 못 봤다. 그럼 15조 1항 이런 걸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학설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니은 의뢰를 살해할 의사로 의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병에게 명중하여 병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갑니다. 고의를 못 끌고 가니까 전형을 못 하니까 을에 대한 살인, 미수, 병에 대한 과실치사로 가야 되고 상상, 경화. 법정적 부합설에면 끌고 가야 됩니다. 법조문이 같으니까 끌고 가서 살인죄 기수가 돼야 돼요. 을에 대한 병에 대한 살인 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다르죠. 그럼 니은이 맞았네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렇죠? 자, 디귿 갑니다. 3번도 있구나. 판례 입장은 법정적 부합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사례에서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병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디귿 틀렸네요. 3번은 무조건 날라갔고 3번, 4번 날라갔네.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추상적 부합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고의를 따질 때 구성요건 같은 거 따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거 안 따지고 범죄 의사가 같으면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양으로 바꿔서. 그러면 지금 얘 살인하려고 그랬고 얘 살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의의 양은 같아달라요? 같으니까 고의기수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법정적 부합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살인죄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근데 추상적 부합설은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낸 거 보면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경찰 공부하는 분들 아주 힘들어질 것 같아요. 총론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문자로 외우는 시대는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미수.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하면 구성요건이 같으니까 기수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그럼 살인 미수 인정하는 건 구체적 부합설입니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뭐예요? 나하고 리은. 2번이 답이네요. 어려워요. 이 정도면. 2번. 수험생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의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 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 부위의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벌방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무면허 의료행위죠?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위법성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번호키를 수동으로 바뀌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벌해야 되죠. 손괴죄로.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되지 않죠.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기억 내용이 틀렸으니까. 3번이 답이네요. 한번 볼까요? 디귿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지니어스 포털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 꼴통 나왔죠.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딸한테 그 어린애가 블럭 깨고 그런 애 있었죠? 막은 거. 이거 위법성 조각된다 안 된다? 된다. 또라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 교섭 촉구 결의대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삼보일배 행진한 거죠. 삼보일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5개 집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좀 잘못 낸 건 뭐냐면 5개 집회 신고는 했는데 삼보일배 이거를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 안 했으면 당연히 처벌하죠. 근데 문제는 신고는 했는데 삼보일배만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느리게 시위한 거지, 그렇죠? 신고 범위를 현재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리리 해서 디리미, 그렇죠? 3번이 답입니다. 6번 책임 능력. 형사 미성년자 14세 안 된 사람이죠. 10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10세는 이제 뭐요? 좁은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도 없다. 아니죠. 보안 처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판별 능력이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죠. 행위 당시를 규정하니까. 4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의 행위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뭐 늘 했고요. 그 다음에 불능미수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불능미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맞죠?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의 착오고, 이걸 뒤집은 거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불능미수예요. 그래서 반전된 사실의 착오죠. 우리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장애미수, 중지미수는 어떻게 해요? 행위자가 범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맞죠?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의 불가능성은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성만 된다 그랬어요. 불능미수는. 중간간죄. 중간간죄가 뭐야? 심신상실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니까 심신상실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 되고, 한거불능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되죠. 고의니까. 그 다음에 8번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지문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조문이 있다는 얘기인지 성립 요건을 따로 써놨다는 거지. 하여튼 그 부작위범 조문이 있죠. 있기는 일단 됐고, 그래서 맞는 걸 하고, 진정 부작위범은 대부분 거동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한데 형법에는 진정 부작위에 대한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X죠.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자기 의무는 신의측이나 조리에 있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을 자기범하고 동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행위정의의 동가치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단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죠.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경찰 시험에 내다니, 그렇죠? 부작위범이 공동정범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부작위한 교사는 안 돼요. 잘해내요. 학생들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결국 가다마, 그렇죠? 2번이네요. 9번. 이거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미쳤어요. 그렇죠? 1번 문제 보시면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지 않을 때도 공모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좀 이따 보시고. 자, 공모 공동정범이에요. 순차적 암묵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그래도 공모관계는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하시네. 쉽지 않은데. 3번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이거 부진정 신범이에요? 진정 신범이에요? 부진정. 그러면 처벌은 연대 개별적으로 처벌하죠. 잘하네. 그래서 신분관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배임죄로 처벌하죠. 오, 이거 맞출 정도면 잘하는데. 그 다음에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에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그때 판례하면서 꼭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답은 쉬운데 1번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범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종속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제한 종속 형식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형법에서 구속요건 위법성이 있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제한 종속 형식이라고 해요. 이게 통설입니다. 그러면 이거로 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학설을 낸 거예요. 극단. 극단은 뭐냐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나가서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만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까지 있어야 된다? 책임까지. 자, 그럼 보세요. 극단적 종속 형식은 책임까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0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제에 해당해요. 그럼 뭐예요? 상상경합. 상상경합은 어떻게 돼요? 가장 중하냐.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면 틀렸죠. 1번이 답이에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제, 근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지와 그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이다. 이건 맨날 외웠잖아요, 이 조문. 그 다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 이체한 후 그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회에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기쳐서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걸 띄어먹는 건 횡령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단이 됐어요. 그러면 흡수된다, 따로 처벌한다. 별개.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답은 1번. 11번. 와, 이제 이 정도 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형법이. 이게 옳은 추세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는. 자,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딪힐 정도로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해서 전지시키는 거 폭행이다, 아니다? 폭행. 2번.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는 어떻게 해요? 가해행위 했는데 그렇죠. 상해를 가한 행위는 맞는데 누구 행위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땐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자 3번 실신했어요. 상해로 본다 안 본다? 본다. 4번 자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폭행하는 특수폭행이야.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폭행. 그러면 자기가 위험한 물건 휴대한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피해자한테 보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했었죠. 그래서 피고인이 당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휴대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답은 1번이 낫네요. 12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보는 입장. 자, 위헌범이라는 게 뭐예요? 자, 침해돼야 기수가 되는 걸 무슨 범? 침해범. 법익에 위헌만 발생하면 뭐? 위헌범.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럼 협박죄는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돼야 돼? 협박만 하면 기수요? 위헌범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에 막 흔들리는 수험생 많았겠네. 그렇죠? 판례 외우면 이런 걸 좀 등한히 하죠.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못 느꼈더라도 협박죄 기수 미수? 기수. 2번 골프 시설의 운영자가 골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동의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 안 해주겠다. 강요죄죠. 3번 강금행위가 강도 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으면 어떻게 해요? 경합범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 경합범. 맞죠?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집에 주거에 침입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했어요. 뭐라고? 이게 중요하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되죠. 답은 몇 번이
답이요? 1번. 13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집합적 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시 명백하면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3.19 동지의 사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고발했다. 의리 병을 선거부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죠. 왜? 고발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죄 객체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일을 적시하여 진실 거의 다 됩니다. 여러분 명예훼손죄는. 그 다음에 4번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 오인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위전착이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땐 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착각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위법성 조각. 판례가 이렇게 본다 그랬었죠. 4번은 맞는 거니까 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진실 어휘 다 명예훼손죄 됩니다.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엘리베이터 이럴 때도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갔으면 건조물 침입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백화점을 만약에 밤에 창문 넘어가 봐요. 그럼 주거 침입죄지.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거 갖고는 실행의 착수야 아니야? 아니죠. 신체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체 일부 침입선이나 전부 침입선 모두 주거 침입죄 미수를 인정한다. 그렇죠? 참 이 어려운 문장을 자꾸 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상 평온히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쑥 들어가서 깜짝 놀라면 기수로 처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이렇게 극히 주거 침입죄 기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아주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문제 만들 때. 답은 몇 번이 좋다? 3번. 15번. 절도죄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문제 엄청 많이 바꿨네요. 1번.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 자, 보세요. 버스 안에 있는 그 유실물을 타인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으면 이땐 버스 운전사의 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로 가야 돼? 절도. 그러니까 이게 판례만 외운 사람은 여기 고쳐놓은 거에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네요. 여기 아주 속기 딱 좋을 것 같아. 2번.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해서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의 절도의 점유는 적용돼야 안 돼. 그쵸. 이거 상속의 점유는 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형법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서 냉장고의 전원을 그대로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1개월 후에 철거해서 전기세가 나왔어요. 절도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많이 했고. 요것도 되게 어렵네요. 자,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어요. 이후 약정 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약정 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니다. 야, 이건 되게 어렵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A가 자동차 명의자예요. 근데 얘가 B한테 소유권을 준다고 둘이 약속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둘 사이에서는 얘 겁니다. 둘 사이에선, 내부 관계에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 누구 거로 봐야 돼? 등록 명의자 거로 봐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주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둘 사이인지 셋 사이인지 좀 애매하지만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했어요. 명의는 두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그 약정 상대방이 소유자예요. 둘 사이에서는. 누구 사이에서는? 둘 사이. 이렇게 내부 관계에서. 이때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걸 얘가 가져가면 뭐가 된다? 절도죄가 되죠. 절도죄. 아, 이거 좀 어렵네요. 1번이 페인팅을 넣고 4번으로 답을 냈네요. 아, 자식 이거 좀 불러다 몇 대 패야 되겠네.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16번. 이 정도는 경간부 정도의 실력을 돼야 맞출 것 같은데 경간부보다도 약간 어렵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총론 부분은 특히 만만치 않네. 자, 친족 상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던 갑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을을 기망하여 백화점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위하고 장인이에요. 그럼 친족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 상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이거 백화점 입점비 그래갖고 어떻게 그 사돈지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닙니다. 2번 작물죄범하고 피해자 사이의 동거 친족에 1항의 신분이 있을 때는 형 면제죠. 작물범과 본범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작물범 나오면 꼭 해야 돼요. 작물범하고 피해자의 관계하고 작물범하고 본범. 작물범하고 본범이면 1항의 신분만 적용돼요. 1항. 동거 친족이니까 1항이죠. 그럴 땐 필요적 감면.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아버지 소유물로 오인하여 절취했어요. 아, 요것도 약간 어렵네요. 타인 물건을 자기 아버지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성 요건은 아버지 타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단 처벌 조건에서 이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친족 상도례. 왜냐면 그 자기 아버지 거라고 믿은 거. 근데 이 착오는 고의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 처벌 조건이니까.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못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착오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했어요? 친족 관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고 형법상 절도 그러니까 고의가 탈락해서 과실범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처벌 조건에 대해서는 착오는 고의 조각 안 시킵니다. 아, 이것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착오를 낼 때 사실 아까 그 사실의 착오 이 정도 시험 문제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냈죠. 그 다음에 인지했어요. 그럼 소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친족 상도례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답은 2번이 제일 좋겠네요. 조금 3번이 어려워도 답은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걸 잘 풀지 말고 쉬운 걸 잘 풀라고. 이 시험을 볼 때는 꼭 그래요. 어려운 걸 쫓아가면 떨어져요. 그렇죠? 17번 사기죄. 상대방에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기죄는 손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우리가 기차에 쳐서 손해를 봤다. 그렇죠? 이게 사기인데 판례는 손해 발생 요하지 않습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했어요. 은행에 대한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도나 사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계약에 대한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 주택업자가 2억 5천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배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거 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얼마 샀는데 너한테 2억이나 남기는 거야 병신아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런 걸 고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기죄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속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 A가 등기돼 있어요. 그럼 얘 등기 명인인데 B가 이 등기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겨봐야, 승소해봐야. 그럼 만약에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에서 A로 넘어왔다. 그럼 보세요. 이거 말소해도 그럼 얘한테 넘어가지 얘한테 안 와요. 이 범인한테 안 온다고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갑, 을, 병, 정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 거야. 근데 얘가 이 등기들을 다 말소시켜요. 그럼 자기한테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면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게 아니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어렵네요. 풀어보면 풀수록 참. 18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음 할인을 위하여 배서 양도의 형식으로 약소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렇죠? 야, 이거 가져가서 그 어음 할인 받아라 이러고 할인 받아갖고 돈을 나오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놈이 자기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 버렸어요. 그럼 뭐가 된다? 횡령죄. 믿고 맡긴 물건 띄어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도 옛날에 많이 풀었죠. 질권 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 사실을 통지한 때는 어렵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있고 A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채권. 그 다음에 B가 C한테 또 돈 받을 채권이 있어요. 1억씩이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 채무자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이 채무자가 이걸 채무자라고 그러고 이게 제3채무자예요. 여러분이 민법을 안 해서 좀 힘든데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요 권리를 갖다 얘한테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담보.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권리질권.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질권 설정자가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질권이 설정했다 이렇게 통지한 거예요. 그렇죠? 통지했으면 이 제3채무자는 얘한테 갚아야 돼요. 얘한테 준다 해서 얘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갚았더라도 얘는 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갚으니까 얘가 이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손해본 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얘가 지금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얘한테 돈을 줘야 돼요. 또. 그러면 얘한테 줬다 갖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얘한테 또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해를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자,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항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횡령죄가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면 틀렸죠. 그죠? 횡령죄가 성립하죠. 똑같이. 그 다음에 4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서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여러분 양도담보 우리 했었잖아요. 양도담보. A가 B한테 채무자의 소유의 동산을 B한테 갖다가 양도담보했어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누구 거야? 채무자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팔아치웠어요. 그럼 횡령이 나오면 돼? 안 돼? 자기 거니까 횡령 나오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돼? 배임죄. 그래서 양도담보 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거 또 어렵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냥 답만 판례 외워갖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19번.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 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작물인증을 물으면서 그 후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작물취득죄는 언제 작물인지 알아야 돼요? 인도시에. 인도시에 몰랐죠. 그렇죠? 취득죄니까 취득할 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2번,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하다가 이거 띄어먹었어요. 별도 횡령죄 논해 안 논해? 안 논하죠. 틀렸어요. 보세요. 쉬운 걸 잘 풀어야 되니까. 3번,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를 돈을 이체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컴사. 컴사는 작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중 일부를 인출해서 그 정한 을에게 교부했어요. 작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 왜? 첫 번째는 컴사니까 재산의 이익이니까 작물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계좌로 들어온 걸 자기가 청구하는 건 절도나 사기가 될 수 없어요. 작물이 될 수 없다. 맞네. 4번, 작물인 현금과 자기합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했으면 작물성 그대로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몇 번이요? 2번. 이것도 많이 풀었었죠. 20번. 자, 여러분 위증죄는 뭐예요? 허위의 진술인데 주관설입니다. 주관설.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일치할 때도 위증죄가 된다. 맞네. 무고는 객관설이에요. 그래서 무고의 고의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우연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요. 그럼 무고죄가 돼? 안 돼? 안 돼요. 무고죄는 객관설이에요. 그 다음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을 도피를 도와줬어요. 이거 도주 원조죄입니까? 범인 도피죄입니까? 제가 이거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도주 원조죄가 뭐? 도주 원조죄는 체포구금대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했어요. 증거인멸은 친족 간의 특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혼은 친족이 아니야?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어이고,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형법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제가 볼 때는 점점 형법이 어려워지는 추세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서를 잘 배우시고, 기본서를 잘 배우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유를 자꾸 대보셔야 돼요. 이유를 자꾸 대야만 이런 문제를 풀지, 그냥 답만 외워갖고는 아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졌고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험생은 좀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필수가 되면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